자, 첫 번째 경기 이제 풀럼 대 입스위치. 자, 일단 풀럼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본머스 상대로 이제 아쉽게 홈에서 이제 좀 동점골을 허용하며 무승부를 좀 거뒀지만 그래도 현재 7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패를 하다가 직전 경기 첼시 상대로 홈에서 2대0 승리를 좀 거두는 좀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풀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여전히 좀 흐름이 좀 좋은 편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는 이제 직전 경기 좀 첼시를 좀 잡으면서 이제 다시 또 반등할 좀 모멘텀을 좀 만든 상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유율을 좀 높여서 이제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바로 이제 좀 전진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입스위치가 지난 첼시전처럼 점유율에서 압도적으로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 좀 첼시전처럼 뭐 입스위치가 뭐 점유율을 뭐 좀 20%대밖에 이제 가져갈 것 같진 않다, 약간 이렇게는 좀 보지 않고 있어요. 네. 자, 다만 뭐 점유율에서는 뭐 이제 첼시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높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좀 전반적인 뭐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는 이제 좀 풀럼이 더 좀 좋다 보니까 이런 약간 점을 좀 고려하면은 풀럼이 더 유리하게 홈에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수비 라인 조율이 좀 잘 안 돼서 이제 침투에 좀 취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제 좀 풀럼 상대로 수비에서 더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입스위치가 이런 좀 침투에 좀 취약한 거와 더불어 이제 원정에서는 좀 수비가 대체로 이제 좀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이제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그렇죠. 자, 현재 지금 풀럼이 홈에서 3경기 연속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고 있는데, 이번 경기까지 무승부를 좀 거둬서 뭐 4경기 연속 무승부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풀럼이 홈에서 결과만 뭐 만들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지금 홈 경기력은 좋은 그런 좀 풀럼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제 풀럼이 원정 입스위치 상대로는 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풀럼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 결과 봤을 때 풀럼 승보는 경기 내지 안 그러 어누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럼 승의 2.5 기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풀 대 이제 맨유. 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비에서 코나테 그리고 조 고메즈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시포드 그리고 마운트 등이 좀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리버풀 같은 경우는 현재 좀 4연승을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웨스트햄 상대로 원정에서 5대0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대체로 좀 득점력이 좋았던 거죠 리버풀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더더욱 좀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이면서 확실히 지금 공격 흐름이 지금 물오른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리버풀의 좀 경기들 봤을 때 일단 뭐 토트넘 상대로 6골, 뭐 레스터 상대로 이제 3골, 뭐 이제 직전 경기 뭐 웨햄 상대로 뭐 5골을 넣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뭐 득점력이 좀 폭발을 하면서 공격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공격에서의 굉장히 최고점을 좀 찍고 있는 거죠 현재 좀 리버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반면에 뭐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뉴캐슬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지금 4연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현재 뭐 리그 하위권에 좀 위치할 정도로 이제 생각보다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 지금 여전히 뭐 맨유 선수들이 지금 아모린 감독의 좀 전술에 잘 녹아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수 좀 개개인의 기량 또한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개인 능력으로 지금 풀어갈 힘도 없는 그런 좀 맨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확실히 지금 뭐 전술적인 부분에서도 잘 안 맞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뭐 경기력도 이제 많이 좀 최악인 그런 좀 맨유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리버풀이 홈에서 경기를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리버풀 상대로 경기 운영을 하기는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수비 후 역습 위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약간 좀 리버풀 상대로 맨유의 그 좀 플레이가 좀 제한될 수 있다. 이 점도 좀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역습 위주로 좀 맨유가 좀 풀어갈 만한 경기이긴 하지만, 문제는 지금 맨유가 최근 역습 상황에도 이제 전개가 좀 매끄럽지 않아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수비 전환이 좀 느리기 때문에 공격이 좀 실패한 후에 되려 좀 당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런 약간 상황에서는 뭐 리버풀이 더 좀 쉽게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어서 좀 최근 공격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일단 뭐 그래도 이제 리버풀 대 맨유, 그래도 이제 좀 역사적인 그런 좀 라이벌 좀 매치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좀 맨유가 좀 고군분투할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겠지만, 그래도 좀 냉정하게 지금 뭐 현재 리버풀이 맨유보다 이제 밀리는 부분이 이제 딱히 없고, 그리고 안필드에서 뭐 경기를 치른다는 점까지 좀 고려하면은 현재 뭐 맨유 상대로는 그래도 뭐 리버풀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만큼 확실히 지금 양 팀의 좀 차이가 너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는 리버풀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리버풀 승 보는 경기. 그리고 1엔드 기준은 그때 본다고 하면 마인승 보도하고,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리버풀 승, 마인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체 대 이제 제노아 경기. 자,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레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패 중으로 좀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코모 상대로 원정에서 많이 밀리며 이제 2대0 패배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코모와 이제 레체가 좀 비슷한 레벨의 좀 팀인 걸 고려하면은 레체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비비는 양상으로 흘러갈 줄 알았지만, 이제 생각보다 코모 상대로 힘을 못 쓰며 이제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현재 좀 페이스랑 좀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진 그건 좀 레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달간 이제 뭐 나폴리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이제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엠폴리 상대로 이제 이기면서 현재 4경기 연속 원정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최근 좀 페이스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제노아가 더 좀 나은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레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슈팅은 좀 많이 만들고 있지만 그 중에서는 이제 중거리 슛이 대부분일 정도로 효율적인 공격을 지금 구사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전개에 있어서도 이제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공격이 좀 많이 단조로운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요 경기를 봤을 때는 비교적 좀 공격 전개가 더 나은 좀 제노아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매치업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양 팀의 그런 좀 공격적인 좀 부분에서도 좀 다소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뭐 제노아가 지금 최근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 성적이 더 좋다는 점과 더불어 레체보다는 성분철부진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3분철부진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일단은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3분철부진님. 네.
근데가 확실히 좀 이제 레체보다는 이제 제노아가 이제 흐름이나 뭐 경기력이 더 낫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제노아 사이드로 보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제노아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제노아 프랭스 보는 경기. 그리고 뭐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노아 프랭스의 2.5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 이제 오세르 경기. 자, 일단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풀라인업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자, 뭐 반면에 오세르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2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좀 결장중으로 비교적 좀 전력 누가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정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만 해도 어느 정도 복병이 좀 될 만한 팀이라고 봐왔지만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실망스러운 행보를 보이며 현재 하위권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모자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도 알차게 하고, 그리고 시즌 초반에는 페이스도 좀 좋았지만 얼마 못 가 이제 긴 부진을 겪어서 이제 좀 많이 좀 추락했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좀 휴식기 뭐 직전에는 어느 정도 좀 반등할 만한 이제 좀 모습 좀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기대치는 많이 떨어지는 그죠 스트라스부르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오세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에 이제 비록 좀 승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파리와 뭐 랑스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만들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중위권으로 예상보다 더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확실히 이런 지금 오세르가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거두는 데 있어 가장 좀 큰 요인은 이제 굉장히 좀 좋은 홈 성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이번 시즌도 홈에서 막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쪽 오세르라고도 이제 말씀 드려봅니다. 자, 물론 이제 오세르가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만큼 원정에서는 다소 경기력이 좋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전력 누수도 어느 정도 좀 크기 때문에 확실히 좀 온전한 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뭐 스트라스부르에 비해 뭐 경기력에서 크게 좀 밀릴 만한 요소는 좀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 뭐 공격에서의 좀 포텐성도 이제 오세르가 더 좋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오히려 이제 뭐 스트라스부르보다는 이제 오세르한테 더 좀 기대할 만한 요소가 이제 좀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스트라스부르 역시 좀 공격에서 좀 폭발성이 좀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번 시즌 뭐 오세르가 더 이제 좀 두드러진 모습을 좀 보인 경우가 좀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제 좀 스트라스부르의 그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이제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않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도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좀 삽질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여건은 스트라스부르가 더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현재 뭐 스트라스부르의 1.7대 승배당은 뭐 크게 좀 메리트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뭐 스트라스부르보다는 이제 배당 대비 오세르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세르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오세르 프랜스 모형 경기. 네, 안 그러면은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세르 프랜승의 2.5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앙제 대 이제 브레스트. 앙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앙제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컵 경기에서 이제 뭐 4부 리그 팀인 이제 FC 이제 913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뒀지만 리그에서는 연패 중으로 여전히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비해 공격 흐름 또한 지금 안 좋은 편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휴식기 뭐 직전에는 이제 무득점을 좀 기록하는 경기가 좀 많을 뿐더러 공격 전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렇다 할 득점기에도 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죠. 현재 좀 앙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현재 3연승 중으로 이제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히면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브레스트의 좀 최근 성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5경기 중에서 릴 상대로 진 경기를 제외하면은 죄다 이겼을 정도로 지금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최근 좀 앙제의 빌드업이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전진성 또한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앙제가 전개하는 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브레스트가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앙제 그런 좀 떨어지는 좀 전진성 및 그리고 다소 좀 투박한 그런 공격 전개를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좀 브레스트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점도 말씀드려보고, 자, 게다가 이제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재 뭐 중원에서도 앙제가 좀 밀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뭐 브레스트가 좀 중원 싸움에서도 우위를 좀 점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좀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브레스트가 어느 정도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이제 이번 시즌 브레스트가 원정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뭐 앙제에 비해 흐름이랑 경기력이 더 좋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현재 뭐 공식 경기 기준 3경기 연속 이제 브레스트가 이겼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브레스트 정배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게다가 뭐 현재 뭐 브레스트의 그런 좀 승 배당도 이제 2배가 좀 넘다 보니까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약간 좀 배당 메리트까지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브레스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브레스트 승에 2.5줄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르세유 대 이제 르아브르. 자, 일단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네,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니까 비교적 더 좀 전력 누수가 큰 거죠. 르아브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마르세유는 이제 컵 경기 포함 현재 뭐 5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제 이어간 채 휴식기를 좀 맞이했고, 반면에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는 4연패를 좀 거둔 채 휴식기를 좀 맞이했었습니다. 네. 그만큼 현재 뭐 양 팀의 좀 흐름이 많이 좀 상반되어 있고, 그리고 리그 순위 또한 이제 극과 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어느 정도 격차가 좀 많이 나는 그쪽 양 팀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홈에서 마르세유가 뭐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의 좀 진영에서 볼을 좀 길게 소유하면서 계속해서 좀 수비벽을 좀 두드릴 것으로 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전지성이 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상대팀 좀 진영으로 좀 넘어가기 좀 많이 좀 어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 역시 뭐 르아브르가 이제 볼을 좀 소유한다고 해도 마르세유 진영으로 넘어가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뭐 르아브르가 좀 볼을 좀 소유한다고 해도 자기 진영에서 이제 좀 헛도는 경우가 이제 좀 많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만큼 확실히 빌드업이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좀 르아브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르아브르가 이제 침투에 많이 취약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또 좀 침투 플레이가 좋은 뭐 마르세유가 좀 침투 위주로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경기 흐름까지도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할 상황은 이제 휴식기 뭐 직후 경기라는 점이 좀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그런 거를 좀 잘 반영한 경기가 이제 이번에 이제 뭐 릴 경기나 안 그러면 이제 리옹도 후반 막판에 이제 몬펠리에 상대로 이제 간신히 한 골 넣어서 좀 이긴 경기나 약간 좀 요런 게 좀 이제 휴식기 좀 직후 경기라는 그런 좀 영향이 좀 있긴 했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요런 좀 사례들을 좀 봤을 때는 마르세유 역시 뭐 요런 점이 좀 어느 정도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 있긴 하지만 그 점만 근데 감안해도 현재 뭐 전력, 뭐 흐름, 뭐 경기력, 상성 모두 이제 마르세유가 좀 우세하다 보니까 저는 약간 이런 좀 리스크를 좀 감안해도 뭐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게 더 합리적인 그런 좀 선택이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한 가지 좀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뭐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그래도 가져갈 만한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마르세유 사이드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네, 마르세유 승부는 경기에다가 1엔드 기준은 마인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언오바는 뭐 그래도 뭐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마르세유 승, 뭐 마인승에 2.5 기준 오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모나코. 자, 이 경기는 이제 카타르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좀 치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이제 원정 경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로 이 경기는 이제 슈퍼컵 결승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발로군 그리고 이제 마이사 정도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컵 경기에서 랑스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두며 이제 4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한동안 이제 득점력이 저조했던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좀 득점력이 좀 다시 살아나면서 좋은 공격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파리 역시 이제 2주가량 휴식기를 좀 가졌기 때문에 이제 흐름이 끊길 우려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여전히 좀 큰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고, 자, 그리고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오브리그 팀 상대로 이제 컵 경기에서 이긴 걸 제외하면은 이긴 경기가 없을 정도로 흐름이 이제 많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당장에 이제 2, 3주 전쯤에 이제 뭐 파리 상대로 홈에서 좀 4대2 패배를 좀 당하기도 했을 정도로 확실히 좀 파리한테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었던 그런 좀 경기도 좀 치렀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봐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현재 좀 흐름이 많이 안 좋은 좀 모나코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요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지금 원정이라 해도 뭐 파리가 점유율은 그래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맞대결에서 뭐 모나코가 그리고 홈에서도 뭐 파리 상대로 10개 이상의 유효 슈팅을 이제 좀 허용했을 만큼 좀 수비에서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좀 모나코가 파리의 공세를 막기는 다소 좀 버거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아르테사랑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르테사랑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르테사랑님.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모나코가 약간 좀 파리의 공세를 좀 막기는 많이 좀 버거울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약간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기존보다 더 좀 소극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는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도 뭐 좀 경기 양상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뭐 모나코가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더 떨어지고, 그리고 공격 또한 이제 좀 침체된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뭐 파리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뭐 그러다 보면은 최근 좀 맞대결처럼 파리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 그래도 우승컵을 좀 들어 올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파리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파리 승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요게 뭐 이제 리그 경기라면 모를까, 이제 그것도 이제 결승전, 게다가 이제 단판전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이제 솔직히 오바를 좀 함부로 건드기는 많이 좀 리스크가 크다고 봐요. 그죠? 게다가 이제 뭐 어느 TV는 뭐 이제 두 팀 다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파리나 뭐 모나코나 뭐 한 골을 좀 먼저 넣는다고 하면은 더 약간 적극적으로 이제 공격하기보다는 좀 더 못 지키는 식으로 이제 좀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들 다 고렸을 때 여 경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네,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그죠? 게다가 이제 추가로 뭐 모나코의 그런 원정에서의 지금 최근 공격력도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요거는 뭐 파리 승을 보거나 안 그러면 배당 대비했을 때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리강 중에서 랑스 대 툴루즈. 그래도 이제 뭐 상성이나 좀 랑스가 홈에서 좀 강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거는 랑스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뭐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랑스 승의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제 썬덜랜드 대 이제 포츠머스. 자, 이것도 그래도 아무래도 일단 홈 원정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런 점을 더 좀 중점적으로 봤을 때는 썬덜랜드 사이드 보는 경기.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오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썬덜랜드 승에 언어를 본다고 하면 오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대 이제 라치오. 자, 확실히 이제 로마가 다시 홈에서 좀 살아난 면모를 보이고, 그리고 경기력 또한 이제 홈에서는 좋다는 점까지는 이제 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뭐 라치오 상대로 솔직히 뭐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많이 어렵다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간다고 하면은 라치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간다고 하면은 네, 라치오 프랜슨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은 뭐 어느 반은 뭐 본다고 하면은 뭐 언더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로마가 좀 이제 홈에서는 이제 지금 이긴 경기도 봤을 때 대부분 좀 득점이 확 좀 터지면서 좀 이긴 경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라치오 사이드를 본다고 하면은 뭐 라치오가 어느 정도 좀 로마의 공격을 좀 막는다는 가정 하에서 좀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라치오 프랜승 내지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랑 뒤로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